네, 정치계 유튜브계 아이돌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 의회 보고서가 어, 지금 우리 뭐 유튜브는 조명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메이저 언론에서 이거를 조명 안 해요. 아주 큰 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중동 절독잖아요. 이제 그 운동 벌어지고 운동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어. 있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또 뭐 느꼈냐면 좌파들은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뭐 불매 운동 하겠다 이러면서 앞에서 막 혼다 차에 김치 던지고 막 하면서 자기들은 혼다 몰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보수 우파들은 행동으로 가는구나. 말없이 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더 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때보다 지금 더하다고. 아유, 더해. 예, 동아일보는 아예 그땐 못 모르고 당했는데 네. 이제는 안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진화가 됐다라고 그렇지.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약간 바람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 그래서 몇 가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가 넘었어요. 이제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올라요. 저는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가지고 한 건 뭘까 생각을 했거든요. 말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총선 졌죠. 말아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 게 그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말아먹은 뭐 것만 사형 때 알고. 조금 끌적끌적 거리다가 뭐 결과가 없고 결과치 낸 건 4.10 총선 폭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제대로 꽂아놓은 간자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 조중동의 절독 그 지금 효과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동아일보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데요. 동아일보는 전화를 아예 수신 거부. 조선일보도 지금 막 30만 정도까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미국 의회 보고서 이거 진짜 중요한데 안 이거 하고 안 있어요.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지금 이재명에 줄 섰던 사람들이 세력들이 뭐 그런 집단들이 지금 멘붕인 거예요. 우왕좌왕 지금 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조중동도 사실 실패를 거듭하고 있잖아요. 네. 이준석이 뭐 미래 권력이다 생각해서 이제 좀 붙었다가 한동훈한테 붙었다가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야지 요게 좀 재미를 보고 이 언론으로서 좀 이렇게 할 건데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하여튼 조선일보는 김무성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쏘쏘. 그런데 지금 일 중요한 걸 우리라도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뤄야 쉽게라도 좀 다뤄야 됩니다. 되는데. 예, 그럼요. 다뤄야 돼요. 이 그 미국 의회 조사국은요. 우리가 그 있잖아요. 김어준의 암살조 같이 그냥 마구 씨부리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100년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뭐 여의도 연구원 이런 급도 아니고 진짜 싱크탱크. 그럼.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의회 보고 조사가 나왔지만 사실 그 다음 이제 미국의 조사라고 그러니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가 없어요. 미국이. 미국이다.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중점적으로 해석한. 그럼.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해석을 지금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파트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지금 길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트가 있고 이재명에 대한 파트가 있고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짤 것인가 하는 파트가 있던데 오늘은 이재명 파트에서 조금 중요한 이재명 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아마 좀 많은 부분에서 다룰 것 같은데 이게 언론에서 보는 것보다 쭉 한층 더 깊이 네. 그래서 저도 박사님한테 조금 요청할 것도 있어요. 제가 좀 궁금했던 점. 네, 요 이제 이재명은 부패 대북 불법 대북 선거 한미일 공조 반대 이게 이제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건데요. 근데 일단은 이 보고서가 굉장히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깊이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거북하다. 그리고 이재명이 차기 뭐 대선 주자? 아유 이거는 안 될 말이야라는 걸 베이스로 깔더라고요. 걱정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부패, 불법 대북 송금 이것보다 지금 2심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항소한 것까지도 보고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까지 생각했냐면 이 CIA 정보 취득력, 모사드랑 몇 개 탑이잖아요. 이재명이 전까지도 조사하지 않았을까? 다 조사 끝났지. 그렇죠. 그래. 그래서 저는 이미 끝났다.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끝났다. 그랬을 때 미국이 내정 간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선에서는 이 트럼프 2기에서는
윤 정부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돕기 위한 어떠한 메시지도 던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행복한 사인이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 부부가 초청. 취임식에 초청받았는데요. 그 부부와 통역하는 분까지 세 사람 자리를 배정했다는 건 이거 엄청나요. 저는 지금 좀 막 국가 기빈급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대접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소름인데 그 좌파 진영에서 사실상 억지스럽게도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 세력 이렇게 해서 되게 아스팔트 뭐 태극기 이런 식으로 뭐 폄하 음모론 이렇게 음모론자 뭐 이러면서 폄하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자유진영의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그 세력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던 그래도 마지막까지 버텨주게 이제 다 꺼지는 불이 아니라 그냥 지켜줬던 그 세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간다. 근데 트럼프가 제대로 봤다. 네. 아니 그리고 저 뭐야 그쪽에서 우리를 접촉 지금 한 게 정용진 회장하고 정광훈 목사예요. 그러니까요. 뭐 저 정치인들 지금 접촉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 국민의힘에서 뭐 김대식이나 조정훈이나 초청 명단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 저는 큰 의미가 없고 멸콩의 아이콘 정용진, 멸콩의 아이콘 정용진이랑 그다음 정광훈 목사. 목사님 부부 내외분이 가신다라는 게. 근데 저는 이제 미국 말을 잘 모를까봐 통역관까지. 그러니까. 예, 이거 세 자리를 딱 했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 광화문 집회 때 보면 거기서 이제 목사님 그 통역 말고 다른 분이에요. 예, 미국의 이제 박사님인데 고세진 박사라고 박사님을 그러니까 한 자리를 더 해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측에서 거기 이제 정치학 박사고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라든가 단순 통역이 아니라 이게 왜 이제 뭐 이렇게 뭐 인사도 하고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단순 통역자면 이게 트리트먼트가 좀 어색한데 약간 접촉이 좋은 이 사람. 정치학 박사고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 부인이 미국 분이고 그런 분이 이제 다 이렇게 하면은 안내를 하고 이게 하면 이제 되니까 그렇게 세 자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해요. 사실 그렇는데 이게 윤석열과 이재명의 사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인데 성을 지키느냐, 이제 외부에서 공격, 그거에 대한 사법 시계가 어떻게 가느냐인데 네. 미국 보고서를 보면요. 일단 이재명은 아니 되올 시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조명할 게 뭐냐면 이재명의 발언 중에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점령군이라는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포인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이재명이 그냥 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재명 되면 이럴 거라서 안 되라는 게 이번에는 찾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 콜비가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 신임 국방이잖아요. 똑똑해요.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또 예일대 로스쿨 그러니까. 뭐 싱크탱크에서 또 여기서 수석 연구원이고 국방부 담당 부차관보도 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저서도 있고요. 근데 2002년이잖아요. 이준석이 같이 하버드에 있었을 때. 아니 그때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조롱하죠. 아니 하버드의 캠퍼스에 같은 공간에 숨만 쉬었다면 다 친구인데. 이게 저 급이 다르지. 여기는 전공이 정치 아닌 법일 것 같은데 준석이는 컴퓨터 그쪽인데 그것도 뭐 저 중국어 거기서 8개인가 듣고 앉은 학생하고 어디다 비교를 합니까? 아니 마크 주크버그도 친구라고 뻥쳤잖아요. 그건 준석이 뻥이고. 근데 이번에는 콜비는 좀 셌는지 친구라고 뻥을 안 치더라고요. 못 치는 네. 거지. 못 치는 거지. 못 치는 거죠. 근데 이 콜비가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성향이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이제 신임으로 들어갔는데 국방차관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의 그 미군의 주둔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집중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이 미군을 집중적인 곳에 들어가서 화력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펼쳐져 있는 부분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다시 해석해 보면 미군이 굳이 주둔할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지역, 그러니까 EU 연합, 뭐 독일, 뭐 이쪽에서는 조금 걷어들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여기에 그 이재명의 가벼운 주둥이가 주한미군 철수
그래 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문제다라는 거죠. 큰일이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이재명이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국무부에서 나오는 방송이에요. 그냥 일반 유튜브가 아니라. 근데 거기서 이재명은 북한과 짬짬이가 잘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의 철수를 언급하고 북한의 똥구녕으로 돈을 대주고 그런 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런데 이재명을 펼쳐보니까 이재명은 뭐 북한을 돕겠다 이런 것보다 본인의 정치 이력 한 줄을 위해서 이제 북한에 돈을 보냈다라는 게 그러니까. 보고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진 다 파악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 저는 이 부분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한미군이 뭐라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한번 빠지면 다시 부르려고 하면 그만큼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 대가성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해요. 이 부분을 되게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을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켜지지 못하고 이제 진보 정부,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들어왔을 시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고 이 한미 동맹을 이제 금가게 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재명이라면. 이런 게 되게 위험한 건데, 그럼요. 이거를 우리나라 언론에서 안 다룬다라는 게 저는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데, 이 반자유 진영의 인사가 지금 대한민국을 탄핵을 쏟아내고 있고, 입법의 독재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뭐 횃불인지 뭐 불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심취된 국민들이 선동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언론도 지금 그러게요.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 가셔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미국은 자유 세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한데, 더 힐즈에서 이렇게 나르고 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직에 오를 경우 한국이 미국, 일본이 아닌 중국, 북한 쪽으로 기울 것이다. 그건 잘 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러니까 놈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 이재명 하면 우리가 친중 친북으로 가 원해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원해? 아니. 여태까지 하는 행동이 그랬는데 말도 그랬고 행동도 그랬고.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왜 모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설마 그러는 거지. 설마? 큰일 나는 거야. 설마가 사람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한테 설마가 안 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언론을 지금 한국 언론이 되게 숨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서 20날에 했던 방송을 딱 보면요. 뭐라고 해놨냐면, 한국의 진보 정부가 조금 이제 순화한 것 같아요. 떠나라 해도 우리가 군대를 철수하면,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전쟁이 나도 다시 안 돌아온다. 그 무서운 얘기 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주한미군 철수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번 철수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20일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5대 군사 강국으로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지만 북한에 핵무기 있잖아. 북한이 핵무기가 있는데 김정은이가 이 핵무기를 가지고 벼랑 끝 전술을 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 도박하지 마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 경고 때렸으면요, 지금 한국에서 좀 움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떠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우리는 내정 간섭이니까 니네들 나라에 내정 간섭 못해.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그 기조 정책, 한미일 동맹,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쌓아놨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 사람 위험한 인물이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쪽으로 갈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한미군을 뺄 수 있다. 그러면 니네는 어떡할래? 북한은 재래식 무기는 시원찮아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잘 선택해라. 니네가 선택을 이재명을 선택을 안 하고 정상적인 정부를 선택하면 우리는 뭐 끝까지 우리는 한미동맹 가지만 이재명을 선택하면 우리도 떠날 수 있다. 선택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세뇌되어 있고 이게 좌파로 이제 경도되어 있는 저런 국민들 사실 대한민국 국민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아니지. 제가 그 탄핵 집회를 봐도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정도 머리 없이 이 탄핵을 외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막 매력적이고 최고라서 윤석열 그거 대통령은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지만 그렇지. 이 다음 정권 재창출을 해줘야지만 대한민국의 한미동맹도 굳건하고 한미동맹이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국민들에게 깨움을 줘야 되는데 이 언론 때문에라도 사실 저 조금 매일 좀 슬퍼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좀 많이 다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못 찾는 부분,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막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 야, 지금 미국에서도 이재명 파악했어.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친북 친중으로 가. 그러면 우리는 자유 없어. 이런 짧은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셔야 하는 거. 그리고 그 구독자님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된대요. 그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광고가 활성화되는데 이 구독자님이 이봉규 방송을 구독해요. 그럼 구독자님이 다른 방송을 막 구독했을 거잖아요. 다 같이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유튜브 세계에서 여기 지금 구독자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 유튜브 세계에서 지금 좌쪽이 7대3 정도 좌쪽이 압수지. 압도적이죠. 압도적.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언론 지형에서 조금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독자님들이 엄청나게 애국하는 마음으로 많이 누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CIA 신고 챌린지에 함께 동참하시. 별거 아니에요. CIA도 한글 번역이 다 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중요한 건 다루지는 않으면서 뭘 다루냐면 CIA 신고한 거 아무 소용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소용 없긴 무슨. 그것도 살짝 그 프레임을 비튼 건데 아무 소용 없는 게 아니라 중복으로 예를 들어서 이봉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이유를 신고하는데 내가 내 아이디로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중복해서 하면 그거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자가 이제 그 뭐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거절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불필요한 그 신고, 중복되는 신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 근거 없는 신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근거가 있는 거 내가 하나 딱 하는 거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근거도 없이 왜 막 그냥 간첩이라고 그러고 이러는 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링크를 달고 보내시면 가능하고 그 CIA 신고 챌린지 때문에 진짜 우파는 우리가 직접 어찌됐든 움직이잖아요. 그게 큰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계신데 일단 이거를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의회 조사 보고서는 일단은 뭐 이재명도 범법자로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보고서 내에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언급을 강력하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차관으로 내정된 그렇죠. 콜비도 이야기도 하고. 그럼 콜비 이야기 같은 경우는 트럼프 생각과 탁 맞물리면 그렇죠. 이게 폭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히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유, 김명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야 되겠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